안녕하세요. 이시우TV의 이시우입니다. 해당 분석은 초안 분석이며 최종 분석과 픽은 하단 댓글에 있는 링크로 문의 주시면 방입장 도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방입장은 무료로 진행되며 절대 금전적인 요구를 일체하지 않습니다. 이번 분석은 승부식 150회차 해외 축구 4경기 분석 진행해 보겠습니다. 아우크스부르크는 3-4-1-2 포메이션을 기반으로 빠른 역습과 세트피스를 활용하는 전술을 주로 사용합니다. 팀의 중심은 렉샤비 카이로 중원에서 창의적인 패스를 공급하며 공격 전개의 시발점 역할을 수행합니다. 측면에서는 볼프가 오버래핑을 통해 날카로운 크로스를 올리며 최전방에서는 에센데와 TH가 제공권을 활용해 득점 기회를 노립니다. 그러나 공격 패턴이 상대적으로 단조롭고 공중볼 의존도가 높아 상위권 수비진을 상대로는 한계가 드러날 수 있습니다. 직전 프랑크푸르트전에서도 이러한 단점을 노출하며 역습으로 힘겹게 승점 1점을 확보했습니다. 수비에서는 마치마, 하우레오, 슐로터백으로 구성된 백스리 수비 라인이 밀집 수비와 제공권 장악력을 통해 견고한 수비를 유지하고 있습니다. 이들은 중앙 수비에서 안정적인 대인마크와 공중볼 경합에서 강점을 보이며 후방에서 적극적인 라인 컨트롤을 통해 상대의 공격수의 침투를 차단합니다. 다만 상대적으로 수비 전환 속도가 느려 빠른 역습을 당할 위험이 상존합니다. 레버쿠젠은 3-4-2-1 포메이션을 활용하며 그리말도와 프림퐁의 적극적인 오버래핑을 통해 공격폭을 넓히고 있습니다. 이들의 활발한 측면 돌파와 크로스는 팀 공격의 주요 무기이며 중원의 비르츠가 창의적인 패스를 통해 경기 조율과 득점 기회를 만듭니다. 직전 인터 밀란전에서 1-0 승리를 거두며 경기 막판 집중력을 발휘했고 조직적인 수비와 공격 밸런스를 동시에 보여줬습니다. 최전방에서는 부상에서 복귀한 시크가 출전할 예정으로 상대 수비 라인을 흔들며 공격의 중심 역할을 수행할 것입니다. 팔라시오스는 중원에서 전진 패스를 통해 빠른 공격 전환과 침투 패스를 지원해 레버쿠젠의 공격력을 한층 강화할 수 있습니다. 수비에서는 인카피에, 탑소바, 타가 견고한 수비 라인을 형성해 역습 대응과 제공권 장악에서 안정적인 모습을 보이고 있습니다. 이번 경기는 레버쿠젠이 점유율을 기반으로 경기를 주도하며 주도권을 잡을 가능성이 큽니다. 아우크스부르크는 수비적인 전술과 역습을 통해 반격을 시도하겠지만 공격 루트의 다양성 부족으로 레버쿠젠의 안정적인 수비를 돌파하기는 어려울 수 있습니다. 레버쿠젠은 공격과 수비의 조직력이 탄탄하고 주요 자원의 복귀로 경기력을 더욱 끌어올린 상태입니다. 대량 득점보다는 체계적인 경기 운영으로 한 골에서 두 골 차 승리를 거둘 가능성이 높으며 언더를 고려할 만합니다. 마인츠는 3-4-2-1 포메이션을 기반으로 공격과 수비에서 전환 속도를 강조하는 축구를 구사합니다. 주로 레벨과 이재성을 중심으로 역습을 전개하며 빠른 패스를 통해 상대 수비 라인의 빈틈을 공략합니다. 하지만 최근 경기에서 볼프스부르크를 상대로 후반 연속 실점을 허용하며 수비 조직력의 불안을 드러냈습니다. 중원의 아메리는 창의적인 패스로 공격 전개를 시도하지만 전방으로의 패스 연결이 원활하지 않아 부르카르트가 상대 수비에 고립되는 경우가 잦습니다. 수비진은 레이치, 벨, 코어로 구성된 백스리가 중심을 잡고 있으나 측면 수비 자원인 한체와 올센의 재부상으로 인해 수비 폭이 좁아졌습니다. 여기에 다 코스타의 결장까지 겹치면서 측면과 후방에서 수비 균형이 깨질 위험이 큽니다. 이러한 수비적 허점은 상대가 측면에서부터 공격을 전개할 경우 큰 위협이 될 수 있습니다. 반면 바이에른 뮌헨은 4-2-3-1 포메이션을 바탕으로 공세적인 경기를 펼치며 압도적인 점유율을 유지하는 팀입니다. 최근 샤흐타르전에서 다득점을 기록하며 공격의 파괴력을 다시금 증명했습니다. 특히 무시알라와 올리세는 날카로운 드리블과 패스를 통해 공격의 중심을 잡고 있으며 밀러의 복귀로 이선에서의 공격 조율이 더욱 강력해졌습니다. 수비에서는 우파메카노와 김민재가 수비 라인을 안정적으로 지키고 있으며 대인 방어와 공중볼 경합에서 강점을 보이고 있습니다. 그러나 노이어의 부재와 주전 수비수들의 연속된 출전으로 인한 체력 저하가 수비 집중력 저하로 이어질 수 있는 점은 변수가 될 수 있습니다. 이번 경기에서 바이에른 뮌헨이 점유율을 장악하고 공격적으로 경기를 이끌 가능성이 큽니다. 마인츠는 역습과 세트피스를 통해 득점을 노리겠지만 공수 전환의 정확성 부족과 수비 조직력 저하로 인해 실점 위험이 큽니다. 바이에른 뮌헨은 다양한 공격 루트를 활용해 마인츠의 수비진을 공략할 수 있을 것으로 예상되며 다득점 승리를 기대할 수 있습니다. 경기 결과는 바이에른 뮌헨의 승리가 유력하며 점수 차가 클 수 있는 만큼 오버 배당도 고려할 만합니다. 이 외에도 다른 축구 분석과 야구 분석 및 종합픽이 궁금하시다면 하단 고정 댓글 링크로 문의 주세요. 맨헨글라트바흐는 4-2-3-1 포메이션을 기반으로 점유율 축구를 지향하며 조직적인 패스 플레이와 측면 돌파를 중심으로 공격을 전개하는 팀입니다. 공격의 핵심은 플레어와 스태거의 연계 플레이로 이들은 빠른 패스와 창의적인 드리블로 상대 수비 라인을 흔듭니다. 오노랏은 측면에서 폭넓은 활동량을 보여주며 크로스와 컷백을 통해 득점 기회를 창출합니다.
그러나 직전 도르트문트전에서 얻은 값진 승점에도 불구하고 1차 빌드업의 중추인 바이글이 징계로 결장하며 공격 전개가 제한될 수 있습니다. 그의 부재로 인해 중앙에서 경기를 풀어나가는데 어려움이 예상되며 클라인드인스트의 제공권에 의존하는 단순한 롱볼 패턴이 주된 공격 옵션이 될 가능성이 큽니다. 이런 상황에서는 상대 수비가 공중볼 대처에 강할 경우 득점력 저하가 불가피합니다. 수비 면에서는 엘베디와 이타쿠라가 중심을 잡고 있으며 이들은 공중볼 경합과 대인 방어에서 탄탄한 모습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여기에 네츠가 부상해서 복귀하며 수비 라인이 더욱 안정되었습니다. 특히 측면 수비에서의 커버 능력이 향상돼 상대의 역습에 대한 대처가 한층 견고해졌습니다. 홀슈타인 킬은 3-4-1-2 포메이션을 바탕으로 하레스와 마치노의 빠른 침투와 제공권을 활용해 속공을 전개하는 팀입니다. 직전 라이프치히전에서는 전반적으로 경기 주도권을 잡았으나 역습 대처의 미흡함으로 인해 패배를 기록했습니다. 이들은 주로 홀토비의 창의적 패스와 개인기에 의존하는 경향이 강하며 그의 경기력이 흔들릴 경우 공격 루트가 단조로워집니다. 수비에서는 게시빌, 이베지치의 슐츠로 구성된 백삼과 상대 공격수들의 움직임을 철저히 견제하고 있으나 중앙 수비에 비해 측면 수비의 커버 능력이 다소 부족합니다. 또한 수비에서 공격으로 전환할 때 전방으로의 빠른 패스 연결이 원활하지 않아 공격의 연속성도 떨어지는 편입니다. 이번 경기는 메넨글라트바흐가 경기 주도권을 잡고 공격적으로 경기를 풀어나갈 가능성이 큽니다. 홀슈타인 킬은 빠른 역습을 노리겠지만 상대 수비 라인의 견고함을 감안할 때 득점 기회 창출이 쉽지 않아 보입니다. 전체적으로 팽팽한 경기가 예상되며 양 팀의 공격 전개가 세밀하지 않다는 점을 고려할 때 저득점 경기가 될 가능성이 큽니다. 메넨글라트바흐가 조직력에서 우위를 점하며 신승을 거둘 가능성이 높으며 언더를 추천합니다. 우니온 베를린은 3-4-2-1 포메이션을 기반으로 탄탄한 수비 조직력과 빠른 역습을 주무기로 삼는 팀입니다. 공격에서는 정우영과 홀러바흐가 중심이 되어 상대 수비 뒷공간을 파고드는 전술을 자주 구사합니다. 직전 슈투트가르트전에서는 상대의 강력한 공격에 어려움을 겪으며 수비 불안을 노출했으나 보트가 복귀하며 두키, 레이테와 함께 백스리의 수비 라인이 안정감을 되찾을 전망입니다. 공격 전개에서는 스카르크가 최전방에서 상대 수비수를 끌어내고 이선 자원들이 침투하는 방식이 자주 활용됩니다. 다만 스카르크가 상대 수비에 고립될 경우 공격이 단조로워지는 문제는 여전히 해결되지 않았습니다. 중앙에서는 샤퍼와 캐디라가 공수 연결고리 역할을 수행하며 특히 수비 시에는 빠르게 내려와 수비 밸런스를 강화해줍니다. 양 측면에서의 수비 가담도 적극적이어서 상대의 측면 돌파 시도가 쉽지 않을 것으로 보입니다. 보험은 3-4-3 포메이션을 선호하며 강력한 피지컬을 앞세운 공중볼 경합과 빠른 역습 전개를 주요 전술로 삼습니다. 홀트만의 제공권과 측면 크로스를 활용한 공격 패턴이 특징이며 직전 브레멘전에서는 공격력 부진으로 아쉬운 경기를 펼쳤습니다. 이번 경기에서는 핵심 수비 자원인 메디치가 복귀하면서 수비 안정감이 다소 회복될 전망입니다. 그러나 비택의 부상으로 인해 측면 수비에는 여전히 약점이 남아 있습니다. 보험은 역습 시 미오시의 개인 기량에 지나치게 의존하는 경향이 있으며 그가 상대 수비진에 봉쇄될 경우 공격이 답답하게 전개될 수 있습니다. 이는 전방 압박이 강한 우니온 베를린을 상대로 치명적인 약점으로 작용할 수 있습니다. 이번 맞대결은 우니온 베를린이 수비의 안정감을 바탕으로 경기를 지배하며 빠른 역습과 세트피스를 통해 득점을 노릴 가능성이 큽니다. 반면 보험은 상대의 강력한 압박을 뚫고 유효 슈팅 기회를 만들기 어려울 것으로 예상됩니다. 양팀 모두 공격에서 세밀함이 부족한 만큼 대량 득점보다는 치열한 접전 속에 우니온 베를린이 신승을 거둘 가능성이 큽니다. 수비의 견고함을 고려할 때 저득점 경기가 예상되며 언더를 추천합니다. 끝으로 정확한 배당 변동에 따른 실시간 추적과 최종 예측은 배팅 마감 직전까지 이루어져야 합니다. 위 부분을 참고하는 배팅이 아닌 더 근시적인 결과는 배당률 흐름의 변화 및 경기 시작 전 결장자 정보에 따라 변동될 수 있습니다. 함께 배팅으로 더 효율적인 승률을 만들고자 만들어낸 채널입니다. 모든 경기를 영상에 담아내기엔 한계가 있습니다. 이외 다른 경기들의 정보와 결과 예측 및 더 많은 도움이 필요하시다면 분석방으로 언제든지 연락주세요. 최선을 다해 보이겠습니다.